1661년 11월 6일 스페인 왕실은 초조하게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왕 펠리페 4세의 왕비 마리아나가 낳은 아이들은 딸 하나를 제외하고는 지금 진통 중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두 죽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56살의 아버지와 26살의 어머니 사이에서 갓 태어난 왕자는 딱히 건강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살아 숨쉬는 아들이었으니 부모는 만족했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까지 잘 성장하기만 한다면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적어도 한 세대는 더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태어나 평생을 애지중지 소중히 살았던 왕이 이번 영상의 주인공 카를로스 2세입니다. 끊임없는 근친혼의 끝에 태어나 오늘 당장이라도 픽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허약한 상태로 무려 38년을 살아 스페인 왕위를 노리던 여러 국가를 초조하게 만들었던 그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가볍게 알아볼까요? 소중한 왕세자인 카를로스가 태어나자 왕실에선 전 유럽에 아들의 탄생을 알리며 새 왕세자는 튼튼하고 건장한 아들이며 비율이 좋은 머리와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주 잘생긴 아기다 라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었죠. 아기는 대대로 행해진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을 잔뜩 가지고 태어났고 궁에는 유럽 각지에서 파견된 대사들이 바글바글했으니까요. 프랑스 대사는 루이 14세에게 서둘러 이렇게 적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왕자는 아주 허약해 보이고 양볼에 포진이 있으며 두피는 딱지로 가득하고 오른쪽 귀에서는 이상한 액체가 흐릅니다. 이렇게 허약하게 태어난 아기 카를로스를 살리기 위해 왕실에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카를로스가 굶을 일이 없도록 무려 64명이나 되는 유모가 대기했을 정도죠. 그 덕분인지 카를로스는 숨을 핥아기면서도 풍진, 홍역, 수두를 앓고 이겨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런 병으로 죽었는지를 생각하면 기적이나 마찬가지였죠. 카를로스는 비타민 D 결핍으로 생기는 구루병도 앓았는데 거기에 아이가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픽 쓰러져 죽어버릴까봐 걱정한 가족들 때문에 카를로스는 4-5살이 되어서야 사람들 품에서 내려와 천천히 걸음마도 하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가정교사가 있기는 했지만 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 와중 카를로스의 아버지 펠리페 4세는 아들이 고작 3살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를로스의 어머니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했으며 카를로스는 이후 죽을 때까지 사실상 허수아비 왕으로서 주변인들이 대리 통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카를로스 2세의 몸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외모적인 기형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있었고 성불구이기도 했죠. 이 중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합스부르크 하면 유명한 합스부르크 주걱턱과 튀어나온 아랫입술, 긴 코, 긴 얼굴형이 있습니다. 최대한 잘생기게 그리려 노력한 초상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죠. 심각한 부정교합과 지나치게 크고 두꺼운 혀 때문에 카를로스는 발음도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음식도 잘 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씹지도 못한 채 삼키는 일이 많아 배탈과 구토가 잦았죠. 25살의 카를로스 2세의 외모를 상세히 묘사한 당시 교황 대사의 기록을 보면 왕은 키가 크기보다는 작고 비율은 그리 나쁘진 않다. 얼굴은 못생겼다. 목이 길며 안으로 패여 들어간 긴 얼굴을 갖고 있다. 몸을 똑바로 펼 수 없으며 걸을 때는 벽이나 탁자 등에 기대어 걸어야 한다. 그의 몸은 그의 정신만큼이나 허약하다. 그는 가끔 약간의 지능이나 기억력, 활기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아니다. 그는 느리고 무관심한 태도에 덤벙거리고 게으르며 멍해 보인다. 자기 생각이랄 게 없으므로 누구든 그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왕의 외모를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은 왕이 이런 장애를 가진 건 누군가 아주 악독한 저주를 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전병을 이해하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 카를로스 본인도 마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믿었죠. 그래서 카를로스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몸에 깃든 악한 저주의 기운을 몰아내기 위한 퇴마의식이 몇 번이고 행해지기도 했습니다만 당연히 아무런 소용은 없었습니다. 툭하면 간질 발작을 앓고 젊은 나이에 노망 들었단 소리도 들었으며 35살이 되기 전에 완전히 되머리가 되어버린 카를로스라도 어떻게든 후사를 보아 왕가를 이어나가야 했으니 그는 1679년에 프랑스의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1세의 딸인 마리 루이즈와 결혼했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 마리 루이즈를 보고 순식간에 반해버렸다지만 마리 루이즈는 스페인 궁정에서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죠.
결국 마리 루이즈는 결혼 기간 내내 생기지 않는 자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혼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 이후 팔츠 선제후의 딸인 마리아 아나와 결혼했지만 그녀와의 사이에서도 자식이 생기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죠. 결국 카를로스 2세는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빠른 죽음을 점치는 사람들 속에서 평생 꼭두각시 왕으로서 고통 속에 살다가 1700년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후 부검 보고서에서는 그의 몸에는 피 한 방울 없으며 심장은 후추만큼이나 작고 폐는 썩었으며 위장은 거대하다. 고환은 하나뿐이며 석탄처럼 검고 머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오늘날에는 카를로스 2세가 기타 다른 병과 함께 뇌수종도 앓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카를로스 2세는 왜 이렇게 많은 장애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아무래도 오래도록 대를 이어 벌어진 근친혼 때문이었을 거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카를로스 2세까지 내려왔을 때 그 부모님의 유전자는 삼촌과 조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남매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을 정도였거든요. 가문의 다른 가족들에 비해 유독 카를로스 2세의 장애가 심했기도 한데 그럼에도 카를로스 2세만이 살아남아 왕위에 오른 것은 이처럼 극심한 근친혼의 반복으로 인해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실의 자녀 생존율이 극도로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가난한 평민 아이들의 75%가 영아기를 살아남을 때 왕실 아이들은 고작 18%만 살아남았죠. 그렇게 겨우 생존만 한 카를로스 2세의 사후 스페인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누가 스페인의 왕위를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니 가문의 재산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몇 번이고 반복했던 근친혼은 결국 후손을 평생의 장애로 밀어넣고 왕실을 무너뜨린 셈이 되었답니다. 근친혼으로 성공한 왕실에서 태어났지만 근친혼으로 인한 장애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카를로스 2세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